예, 이번 시간엔 구를 그려보겠습니다. 구. 자, 구를 그릴 때는 대략적인 크기를 잡아주고 위, 아래, 좌우를 이렇게 잡아주면 그 나머지 부분은 안 그려도 잔상 효과로 좀 더 정확하게 구의 모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의 그림자를 이렇게 투시를 해보는 거죠. 이만큼. 빛은 역시 오른쪽에서 오는 걸로 생각을 해놓고 이렇게 위, 아래, 좌우를 그려주는 사물의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만 잡아주는 것이 곧 화가의 눈이라 그랬어요. 사물을 크게 핵심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빛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면 한 요 정도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가 나올 것이고, 크게 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두운 면과 밝은 면으로 나오겠죠. 밝은 톤과 중간 톤은, 이 중간 톤과 밝은 톤은 하이라이트 빛이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밝은 톤과 중간 톤은 기본적인 색감이 비슷하고, 반대로 어두운 톤은 밝은 톤과 중간 톤은 물론 크게 보면 어떤 그 혈액형적으로 혈액형이 아니고 그냥 성씨로 봤을 때 물론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은 타성씨지만은 밝은 톤과 중간 톤은 뭔가 먼 인척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김씨도 왜 광산 김씨하고 또 그건 뭐죠? 먼 친척 관계에 있는 게 김액김 씨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렇게 혈행 관계가 서로 연관이 있는 그런 거의 근친 관계고, 어두운 톤은 타성 씨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색감이 전혀 다르게 그렇게 해야지 그림다운 맛이 나지, 뭔가 그냥 이웃사촌끼리 비슷한 색깔, 또 중간톤과 어두운톤도 비슷한 색깔로 하면은 뭔가 흐리멍텅해가지고 핵심이 안 보여요. 음악으로 쳤을 때도 어떤 화음이 있어가지고 낮은 음과 높은 음, 뭔가 중간 음의 어떤 화음이 적절하게 어우러졌을 때 뭔가 그 청음이 아주 맑게 듣기 좋은 색깔이, 그 음색이 나는 것처럼 그림도 마찬가지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은 타성시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밝은 톤과 중간 톤은 서로 약간은 좀 혈연 관계가 있는 그런 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리기가 또 표현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물이 그 전에 여러 번 써가지고서 이제 물이 약간 탁해 보이는데, 요 정도는 육안으로는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더라도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전혀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통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웬만한 그림도 하나 완성할 수가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밝은 톤과 어두운 톤, 그 안에 중간 톤이 있다. 그래서 크게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이 있는데,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이 이렇게 있을 때 그 톤 안에서 또 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밝은 톤 안에서 더 밝은 하이라이트와 좀 더 어두운 중간 색깔이 있고, 또 중간면에서도 좀 더 밝은 중간면, 좀 더 어두운 중간면, 어두운 면 안에서도 아주 완전히 어두운 색이 있고, 좀 더 밝은 반사광 쪽으로 또 밝은 중간면과 서로 어우러지는 그 사이에도 또 중간 색깔이 또 있겠죠. 그것을 하나의 그 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걸 감안을 하면서 붓에 물을 묻히고, 자, 이번엔 청색 계통으로 해봅니다. 아주 밝은 청색. 우리가 여기 파레트에 있는 이 색깔도 아주 객관적인 색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 이름 없는 그 회사 제품을 쓰지 마시고,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보통 괜찮은 회사 제품이 이제 신한이나 알파가 있으니까 둘 중에 어느 회사 제품을 써도 괜찮아요. 근데 전혀 이름이 없는 그런데 색깔들은 색깔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좀 제대로 된 색깔이 혼색이 되질 않고, 그러니까 좀 기왕이면 그런 회사 제품을 쓰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물감을 칠할 때도 너무 여기 지금 여지껏 그린 거는 하나하나 이렇게 색을 칠했지만, 육면체를 그리면서 얘기를 했듯이 좀 더 밝으면 넓게 그려도 됩니다. 이건 지금 일반 캔티지라서 별로 종이 상태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물을 묻혀놓고 옅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면
그 물을 묻혀놨기 때문에 약간 번지죠. 그러면서 보기에 편안한 그런 색깔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어둡게, 좀 더 진하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죠. 물론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여기하고 색깔 차이가 또 다르지만은 그런 거조차도 뭐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간면에서 우리가 데생에서 얘기를 했듯이 기본적으로 여기가 밝고 뒤로 가면서 약간씩 어두워지는 거죠. 좀 더 청색을 진하게 해서 옆면을 또 이렇게 칠해주죠. 또 좀 더 진하게 해서 약간 겹쳐가면서 그려줘요. 색을 겹쳐가면서 칠해줘야 보기가 편안합니다. 자, 그리고 또 좀 더 진하게 해서 아래부터 칠해줘요. 한 2번 정도 칠해도 됩니다. 좀 더 넓게 칠하셔도 돼요. 밝은 면은 또 좀 더 진하게 해서 옆으로 좀 더 진하게 해서 또 위로. 자, 이렇게 해서 밝은 색, 하이라이트, 밝은 색깔, 중간색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두워진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색은 그늘지는 쪽으로 색이 있기 때문에 그늘진 색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자주색을 조금 섞으세요. 조금 많이 섞었네요. 네, 이 정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많다. 그럴 땐 물을 살짝 묻혀주는 거죠. 그래서 칠해주고 또 좀 더 어둡게 자주색을 조금 더 섞어주세요. 그래서 양쪽으로 그렇게 또 좀 더 어둡게 해서 또 이쪽으로. 그리고 아주 제일 진한 색깔, 가장 진한 색은 빛이 오는 정반대쪽이죠. 그렇죠? 빛이 여기서 오고 있으니까 그 반대쪽 수직으로 만나는 면이 가장 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물 살짝 묻히셔서 물이 너무 많으면 흘러버리니까 걸레에다 조금씩 닦아내면서 이렇게 칠해주죠. 또 물, 자, 또 물, 또 옆으로, 또 물, 또 물, 또 물 해서 반사광, 가장 밝은 색깔은 빛이 오는 반대쪽이 또 가장 밝은 색이 나와요. 이걸 좀 더 꼼꼼하게 주려면 물을 묻혀서 걸레 닦아내고 살살 이렇게 문질러 주면 좀 더 밝은 색이 나오겠죠. 이거 이제 종이가 일반 캔티지가 돼가지고 두세 번 닦아내면 종이가 일어나서 종이가 상해버리죠. 그것이 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수채화를 그릴 때는 이런 캔티지에다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수채화 종이, 전용 수채화 종이가 국내에서는 안 나오고 외국산이 있어요. 그걸 쓰셔야 되는데 뭐 초보 때부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고 나서 가장 어두운 부분을 한 번 더 칠해주겠다. 그러면 강조로 해줘도 되죠. 이렇게 또 물을 섞어서 너무 명암 차이가 크죠. 살짝 닦아냅니다. 또 한 번 더 살짝 닦아내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조건. 자, 이런 부분도 물론 이제 너무 강한데 그런 것들을 또 강조해 주려면 물을 깨끗하게 묻혀서 살짝 닦아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데생에서 얘기했던 기본 조건이 딱 맞춰진 어떤 구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물체를 그릴 땐 더 단순하게, 더 크게 해서 이제 색을 칠해줘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이런 패턴을 알아야 여기에서 뭘 단순화시킬 것인지 그것을 또 이해를 하게 되니까, 물론 조금 그림을 오래 그리신 분이 볼 때는 유치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처음 초심자들은 반드시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림자를 그려요. 그림자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입시생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요. 브라운 레드에 초록색을 섞어서 그림자를 만든다. 그림자색을 만든다. 하지만 이것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약간 브라운 레드 대신에 자주색을 섞을 수도 있고, 초록색 대신에 청색을 섞을 수도 있겠죠. 자, 물을 살짝 또 멀어주니까 또 물을 묻혀서 살짝, 서둘지 마시고 붓질을 할 때는 항상 살살 하셔야 돼요. 천천히 해줘야 이 붓의 물기를 종이가 느끼고 빨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래야지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구가 나온 거죠. 자, 이것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구를 데생으로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선적으로 구가 있다. 빛이 온다. 하이라이트가 있다.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이 있고 반사광으로 또 내려오고, 그리고 또 위도 경도도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빛이 오는 반대쪽, 여기가 가장 진하고, 진한 색이 뒤로 가면서 약간씩 밝아지고, 여기서 밝은 쪽으로 하면서 좀 더 밝아지고, 그것보다 또 뒤로 가면서 약간씩 어두워지고, 또 밝아지고, 그거보다 뒤로 가면서 약간씩 어두워지고, 반사광으로 하면서도 가장 진한 것보다 약간 밝아지고, 그거보다 약간씩 어두워지고, 반사광은 약간씩 밝아지고 조금씩 더 밝아지죠. 그렇죠? 더 밝아지고 해서 가장 어두운 색깔과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누면 하이라이트와 가장 어두운 면과 가장 밝은 반사광이 일직선상에 있다. 그리고 그림자가 물체가 맞닿으면 가장 진하고 멀어질수록 흐려진다.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얘기했듯이, 이 드로잉에서의 기본 조건과 수치화에서의 기본 조건이 그렇게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를 표현을 하는데, 제가 지금 각 단계를 빨간 색깔, 노란 색깔, 파란 색깔, 또 청색으로 해봤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색깔로 물체를 그려보는 거죠. 한번 안 그려본 것이 그 브라운 계통, 그 나무 땅 색깔이죠. 그걸로도 똑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물체가 그 이 기본 색깔 패턴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회색 단계도 있어요. 회색, 가장 우리가 물체를 그리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고 많이 쓰게 되는 것이 이제 회색 단계죠. 흰색부터 시작을 해서 어두운 색깔까지. 그 회색 단계는 기본적인 색깔 단계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그 회색을 만드는, 가장 많이 쓰는 색이기 때문에 회색을 만드는 단계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굉장히 쉽지만은 이것을 그려보고 다른 물체를 쭉 그려보면은 초심자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과정을 되새김을 해보게 될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눈으로 보고 그렇구나 구경하는 걸로 끝나는 사람들은 결코 그림이 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직접 무슨 공부를 할 때도 뭔가 그 부분을 줄을 치고 노트를 하고 그러면서 반복 학습을 해야 자기 것이 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과정을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직접 그 각각의 과정의 주 포인트들을 메모를 하시고, 그리고 또 따라해 보시고, 그러면 금방 손을 움직이면서 하면은 뭔가 그 뇌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에 비하면 학습 효과가 4-5배가 더 늘어나니까 항상 손을 움직이셔야 돼요.